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100세 임유용입니다.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비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노인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명예욕이나 무욕 등은 버리고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하고요. 또 외로움을 견디는 힘, 고동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행복한 100세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164번째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김영식 총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행복한 삶에 대해서 한번 많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고 희망하는 주제입니다만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는 답에 대해서는 참 풀기 어려운 영원한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행복이라고 하면 과연 행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막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이 행복한 삶을 위한 그런 궁금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그간에 각자가 느낄 때 과연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80세 스위스의 한 노인이 평생을 살아온 시간을 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은 잠자는 시간에 거의 한 3분의 1을 보내는 26년을 보내고 내가 정말 행복했다 하는 시간은 정확히 얘기하면 만 이틀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야 할 그런 지혜를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시청하신 여러분들 아마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시면 많은 감회가 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고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가난 속에서 우리가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보내온 게 대체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또 50대, 60대 이상은 되게 그렇게 살아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면 도심에 엄청난 대형 빌딩이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시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우리가 행복해졌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뜻은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앞만 내다보고 앞만 쳐다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돈 그리고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수준, 행복 지수가 이제는 상당히 높아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에서 오히려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기회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뀌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그 비결을 4가지로 아주 압축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아주 알짜지혜만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거는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이 4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꼭 평소에 기억을 하시면서 행동을 해 주시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너무 돈을 추종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모아봤는데, 제가 몇 가지 아주 빠른 속도로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훌륭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화로운 집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을 살 수 있지만 흐르는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좋은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의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돈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행복 강의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싹튼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유명한 그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주 대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이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쉽게 행복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잠깐 소개하면,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입니다. 그 말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욕심이 많아지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즉 소유가 비록 적더라도 내가 가진 욕심을 줄이면 바로 행복은 거기에서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사시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저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연히 이혜인 수녀님의 1%의 행복이라는 시를 보면서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가 전체 내용이 좀 깁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행복하냐고. 그런데 불행이 49%이고 행복이 51%이면 우리의 저울은 그것이 불행 쪽은 낮아지고 행복 쪽은 높아집니다. 단 그것은 우리가 불행보다는 행복의 1%만 더 가지면 이건 불행이 아니고 행복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걸 가지려고 욕심내지 말자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뭘 추구하게 하면 되느냐. 저는 이런 말을 꼭 쓰고 싶습니다. Living is giving.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남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 대목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꼭 부자인 것, 반드시 돈을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부자, 갑부 얘기하면 아마 카네기 대강 아실 겁니다. 카네기가 남긴 말 중에 참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가까웠을 때 통장의 잔고를 제로로 만들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가깝고 사망할 때 아직도 이 인류상에 한 사람도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왜 못 가져가는가? 우리가 돌아가실 때 있는 수의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의에 주머니가 없대요. 그 주머니가 없어서 돈을 거기에 남겨서 승객 갈 수가 없답니다. 록펠러 잘 아실 겁니다. 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돈 때문에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며 행복은 단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이라고 믿는다. 이런 엄청난 돈이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저는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제는 남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학자가 있습니다만 어떤 학자가 연구한 것을 보면 결국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본인한테 행복함을 가져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우리가 또 나이 드시면 좀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우울하는 그런 기분도 해소할 수 있다는 아주 연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연구 결과를 믿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돈을 쫓아가는 것보다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사시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첫째 비결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비결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빠른 것에 익숙해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자동 판매기에 커피를 내리실 때 동전을 금방 넣고는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금방 이렇게 커피가 다 나왔는지 이 정도로 우리가 급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 문명은 또 한편 빠르게 변화해 왔습니다. 자, 스마트폰도 이게 속도가 빨라야 잘 팔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속도가 빠른 만큼 우리의 삶이 결코 빠른 것에 비례해서 절대 행복해지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죠. 이제 우리는 빠름의 삶보다는 좀 더 느리게 조금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좀 느리게 살면서 우리가 그간에 느끼지 못했던 사랑도 느끼고 상대방과 소통도 하고 좀 재미있게 좀 웃으시고 너무 현실에 매몰되어서 막 찡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주의를 이렇게 즐겁게 좀 해드리는 그런 여유도 필요하고, 또 내가 삶을 살아왔는데 자, 내가 남은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위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삶에 대한 사색과 고민도 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해민 스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악보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작곡가가 악보를 만드는데 거기에 쉼표를 빠뜨려서 어떤 성악가가 연습을 하다가 쉬지를 못해서 돌아가셨다는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쉬어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느리게 사는 방법은 이제는 일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물질보다는 정신적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좀 느리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자, 세 번째 삶의 지혜, 직선의 삶보다는 곡선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선은 결국은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빨리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는 경쟁과 속도입니다. 원래 신이 곡선을 만들었고 인간이 마음이 급해서 그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방 요즘 가보면 그 옛날에 아름다운 그 길들을 좀 불편하다고 해서 전부 다 직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선으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볼거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흥미가 없죠. 때로는 우리가 좀 둘러가고 천천히 쉬어가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직선이 빨리 갈 것 같지만 오히려 결국은 이 부드러운 곡선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긴다는 것이죠. 결국 곡선은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한 삶,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곡선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좀 힘들고 때로는 뭐 내려가고 때로는 막 걱정이 오더라도 너무 그거에 매달려서 신경 안 쓰시는 게 저는 좋겠다. 자,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1등 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너무 자녀들한테 성적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1등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너무 불행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학생들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1등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맡기진 어떤 목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 멘트로 끝낼까 합니다. 우리가 지미 카터 잘 아실 겁니다. 지미 카터는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자기가 해군에 가보니까 상사가 너 해군 사관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이래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근데 1등 했어? 제가 1등은 못했습니다. 왜 그러면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충격을 받은 지미 카터는 그 이후에 내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이걸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1976년 제39대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통령까지 오른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1등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설정한 그 목표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째는 돈보다는 좀 우리 사회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자. 두 번째, 앞만 쳐다보면 너무 빠르게 달려가는 경쟁만 강조하는 그런 것보다는 때로는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가면서 보듬어가면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또 우리가 직선에 매몰돼서 너무 여유 없이 가는 것보다는 때로는 지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좀 쉬어가는 그런 여유로운 삶, 즉 곡선의 삶을 살아가자. 네 번째는 1등만을 추구하고 최고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이제 뭐 나이가 들고 또 세월이 흐르면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뭐 나이가 이 정도에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어떤 분은 80세에 이 그림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된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면 우리가 외로움도 달래고 그 자체에 열정을 가짐에 따라서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진정한 행복의 실체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아이스크림과 냉장고를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런데 행복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해졌지만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 말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은 저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과 냉장고를 여기 딱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는 냉장고에 냉동실에 해놓으면 우리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도 그 행복이 그대로 보관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그 말은 우리가 옛날에 아주 행복했다 하더라도 그 행복이 앞으로 계속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녹듯이 행복은 서서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갑자기 어마어마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복한 마음을 자주 느끼면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이제 결론과 더불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던가요?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 책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언제 제일 행복했는가? 그 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했는가? 지금 내 옆에 나하고 같이 옆에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어저께 돌아가신 분들은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오늘 하루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그 행복을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이스크림처럼 녹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그 행복을 만들면서 열심히 창조해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돈보다는 다른 가치를 위한 삶,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삶의 의미를 다시금 느끼고 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